기사에는 인터뷰 진행 3시간 동안 격정적으로 토로했다라고 그렇게 기자가 적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이 부분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 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70여 년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라고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경우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 반칙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을 못하게 된다. 이 부분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질 않으니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냐라고 역시 강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야기, 사실 이제까지 윤석열 총장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나 직접 이야기하는 것만 저희가 들을 수 있었지 이 정도로 언론 인터뷰를 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직을 걸겠다는 얘기, 지난해 추윤 갈등 상황에서도 절대 검찰총장직을 내놓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바 있는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권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윤 총장이 절대 수용 불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정책의 변화는 결국에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임명직 고위공직자 그것도 임기제 공무원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자신의 입장을 그것도 굉장히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적격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의견이 있고 그게 그 정부 안으로서 검찰청의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라면 검찰에 각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행동 자체가 좀 문제고요. 이 내용도 사실은 보면 본인의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발언과 배치돼요. 막 그렇게 보면 인사청문회는 그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 본인이 자신이 한 발언과 배치되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뭐라는 점진적으로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지만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독립해서 그때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 진행했던 건인데 이른바 뭐 조세범죄수사청이나 마약범죄수사청 같은 전문성 있는 수사청을 따로 만들어서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전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 중대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럼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한 자체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 졸속 입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입법안 보셨나요?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나요?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국민들 모두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 대의에 동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형사 시스템에 대한 개혁조차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공조직이 아니라 그 사적 조직의 수장다운 발언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법무부에서는 대검 측에 검사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검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고 내일 정도면은 그 같은 의견 수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입장을 직을 걸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특히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윤 총장의 발언 가운데 좀 궁금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게 그동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함으로써 어떤 권력의 남용, 이 권력 체제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들을 저희가 익히 경험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권익을 위협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해친다라고 윤 총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사와 기소의 분리, 기계적 분리는 명백하게 국민의 권리를 위협한다라고 저는 거의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컨대 이것이 특검이다 해놨는데 특검을 특별수사하는 특검과 특별수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특검을 나누어 놓으면 어떨까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특검이다? 지금 문제되는 이른바 중대범죄, 6대 중대범죄는 이른바 개털이 아닌 범털, 우리 사회에서의 권력자들, 기업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이 바로
검찰 지금 특히 이제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 네. 그 또한 완전히 검찰에서 사실 권한을 없애고 그것을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다음에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만 하도록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건 유죄 나올 것 같습니까? 유죄 나올 확률이 확 절반도 아니게 떨어질 겁니다. 무슨 논리냐 하면은 네. 이게 그 경찰이나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그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수사에도 대응을 하고 기소에 되었을 땐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다리 분리해서 담당자를 달리 해놓으면은 기소했는 사람이 직접 공판에 관여하지 않으면은 이 그 변호인들의 지금 특히 대형 로펌을 해서 큰 그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을 이 변호를 할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논리가 바로 그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형 범죄, 권력자의 범죄에 이것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놓으면 사실상 기소에 따르는 공소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또 하나.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분리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 지휘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청탁 수사 이거를 막기가 힘듭니다. 실제 힘 있는 사람들이 좀 힘없는 사람들한테 청탁 수사를 하게 되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는 결과나 과정을 검찰로부터 어떤 그 지휘를 받고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다 이제 검찰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른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해버리면은 결국은 그 다 수사를 하는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어떤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청탁 수사에 따르는 서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소송을 해본 실무상으로도 이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했을 경우에는 결국 국민 권익이 확실히 어떻게 보면 침해되고 나아가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정말 할 말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그 최재현 변호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뭐냐면 특검.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특검입니다. 특별한 네. 사건에서 국민적 합의가 모아졌을 때 국회에서 그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위해서 구성하는 게 특검이에요. 근데 지금 검찰은 뭡니까? 상시적인 특검이에요, 그냥. 그래서 먼지털이식 수사, 심지어는 사건을 만들어요. 조작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과거 인권침해 수사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때 경찰들이 그렇게 위법 수사, 고문 수사할 때 검찰에서 제대로 한번 통제됐나요? 그냥 권력에 압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힘을 보여줘야 될 네. 그런 힘을 과시할 만한 사건에서는 힘을 과시하고, 그다음에 권력과 야합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른바 보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면 거기에 절대 복종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에서 불합리한 기소와 불합리한 불기소가 있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통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의 견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또 견제기구로 공수처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시즌2로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어떤 대세적인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금 70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되었고, 주류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학계의 주류는 네. 단 한 번도 수사 기소권 분리를 반대하는 안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그렇군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반박하고 싶은데요. 사실 올해 1월 초에 변호사 업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검찰에 고소를 해난 사건을 다 경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소 대리했던 맡긴 의뢰인들이 전화 와서 변호사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이게 국민을 위해서 했는 거라고 하는. 근데 당사자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니 변호사님 검찰에 고소도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변호사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받으면은 검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네. 검찰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서 어떤 수사가 잘못됐다고 나가면 검찰에 호소할 수도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고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절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그 개혁이고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오히려 민주주의가 확 후퇴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아까 지금 우리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용 보기라도 했냐 했는데 봤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 안을 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 의견이 실질적으로 다 조회가 됐고 내일 공식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 그 검찰총장으로서는 네. 그 내용의 핵심을 언론에 얘기했는 것이고 한 언론의 수장으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그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그 임명직, 그럼 임명직은 아무도 인터뷰도 못 합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그 수장으로서의 조직에 얘기를 못 합니까? 그렇게 입막음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그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권한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새로 구성할 의견을 권한은 제시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있었던 그다음에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소고발 사건들 경우에 과거에도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봐야 99%는 경찰로 내렸어요. 바로 내려가지고 그냥 경찰에서 다 합니다. 네. 그다음 올라가면 그냥 심지어 불기소 이유서도 자기들이 직접 안 써요. 그냥 사법경찰관 그 의견서와 기재동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 사건들 본인들이 이렇게 이른바 서민들을 위한 사건에서는 검사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비신하는 사건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권력 있는 사건, 비신하는 사건만 쳐다보죠. 거기 쳐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불기소가 자기에게 인사상 유리하겠다 네. 싶으면 불기소하고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게 유리하겠다 싶으면 기소하고 그래왔던 검찰입니다. 조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런 전 그 부분에 대해- 대해서는 정말 그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 변호사님이 고소했는 사건이 무혐의가 났는데 그러면 그 검찰에 갔더니만 나 이거 관심 없어. 기재동 사건 몇 개 보셨습니까? 계속 기재동 봤어요. 사건은 네. 실질적으로 그 네. 교통사고라든가 몇몇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금도 것들을 받았습니다. 일반화시켜가지고 검찰을 비난한다는 것은 정말 일반화의 오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자. 정말 변호사로서 저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두 분께서 논의하고 계신 내용,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시즌 1은 검경 수사권 조정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요. 아울러 공수처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배제된 즉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있는 6개 중대 범죄가 있습니다. 뭐 부패라던가 선거, 공직자, 경제, 방산, 아울러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서 수사권을 이쪽으로 빼가고 그래서 수사와 어떤 그 기소권에 있어서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개혁 시즌2라고 불리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인터뷰가 보도가 된 건데 그러면 그 근거를 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권에서는 이 검찰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지금 해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검경에서 특히 수사와 기소권 분리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지난 2017년 형사법이 신동향 57호 12월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OECD 국가 가운데 8개국 전체 35개국 가운데 23%만 검찰의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고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7%에 해당이 됩니다. 77%대 23%. 그렇다면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께 또 이 얘기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라고. 이건 출근길이 아니군요. 얼마 전에 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는 수사 기소 분리 좀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그렇게 또 힘을 쓰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의견을 좀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일부는 무슨 검찰 권한이 비대한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비대할까요? 전국에 있는 검찰 해봤자 네. 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입니다. 그게 13만 명 경찰과 대비를 해서 검찰 2,000명을 비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조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사실 이 좀 전에 얘기했던 OECD의 그 국가들 중에 검찰 수사권 보여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전부터 법조계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여당의 어떤 OECD가 거꾸로 기소권과 그 수사권이 같이 있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가 했던 그 여당 쪽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가짜뉴스에 가까웠던 것이 이번에 밝혀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검찰의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라는 몇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그 대부분 보시면은 영국이라든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게 어느 나라죠? 영연방 국가입니다. 네. 영연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소추하는 것이 아니고 사인 소추라고 해서 결국 그 개인이 고소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나라에서만 있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 실질적으로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가지고 왔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뉴욕 코모 뉴욕 주지사의 일단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라라고 검찰에 지시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주조차도 검찰총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에요. 미국 그 연방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조차, 우리나라는 지금 더 이상 성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감나라 배나라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이제는 제로입니다. 그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수사권이 검찰에 있고,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검찰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에 당신한테 수사권을 주겠소라고 수사권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비롯해서 수사권 자체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실질적인 어떤 사중 감시 체제가 네.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지휘권이 함께 부여됐을 때, 그랬을 때만 그것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그게 이번 오늘 나왔던 이 OECD 검찰 수사권이 있는 나라 75%의 가장 핵심적인 사법 기조인 것입니다. 네. 자, 제가 여기 한 글로벌 말씀만 말씀 보탤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검찰 수사권이 부여된 나라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찰의 검사 외에 수사 조직이 없어요. 네. 우리는 수사관만 8,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2,000명이라 그러는데 10,000명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총장만 검사예요. 나머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그 수사 인력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검사보들이 수사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일반 수사관, 우리 같은 일반 직원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뭉뚱그려서 검찰의 수사권이 부여된 나라, 네. 이거는 전형적으로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라에 보세요. 거기가 무슨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패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나라들인가요? 굉장히 깨끗한 나라들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시카고에서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고 법원도 가고 검찰도 가본 사람입니다. 그건 팩트와 상당히 다른 겁니다. 검찰청에 검사가 없으면 누가 검사입니까? 어토니 제너럴, 그 검찰총장만 검사입니까? 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팩트를 자꾸 왜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총장이 싶습니다. 직무대리로서 공판에 관여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 검사들이, 이른바 알겠습니다. 검사고들이. 저희가 오늘 현직 변호사 두 분, 거기다 또 상당히 좀 이쪽에 있어서 또 조예와 내공이 깊으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얘기 잠깐 좀 확인을 해드리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공소유지 어렵다고 한 발언,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 25일에 관훈 포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믿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지금 중수처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제재로 대응하겠냐, 여론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시겠지만 다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총장, 이와 관련해 국민 이해와 관계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저희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그 한 나라의 어떤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총장의 인식의 수준이 정말 유치하다.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이 여당에서 준비하는 안이 네. 정말 이 검찰과 국가의 미래에 잘못된 방향이라면 저런 표현을 하시면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어떤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 내지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덧붙여서 국회나 정부에 제출하는 게 원래 본인의 역할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갖다가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또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정말 이거는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제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윤 총장의 이러한 태도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정말 정책에서 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본인이 어떤 제시하는 거라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거예요. 자세한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지 저 미워서 이러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정권을 수사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나 봅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네. 각을 세워서 프레임을 세워서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방금 조 변호사께서는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 감정적인 선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중수청 논란뿐만 아니라 한 달 남은 재보선 변수로도 작동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임기 4개월 남았죠. 윤 총장의 임기는 7월 23일까지인데 사실 대권 주자로서 계속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권 플론의 시동을 건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내일이나 모레쯤 이 대검찰청 내에서의 어떤 이와 같은 중수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여론을 환기하는 네.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뭐 그 격정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검찰이 믿고 검찰청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거꾸로 한번 다리 한번 묶고 싶습니다. 그럼 검찰이 믿지 않고 검찰청장 믿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전추미애 장관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게 징계를 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도리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싶고요. 나아가서 지금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직을 걸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기자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이 윤 총장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초임 때부터 직을 걸고 해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직을 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반론을 얘기를 하면서 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검찰로부터 그 어떤 수사권을 완전히 그 뺏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그런 취지에서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직도 걸 수가 있다. 다만 현 상태 속에서 거의 180석 의 어떤 그 여당이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상태 속에서 아무런 어떤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숫자로 다수결로 밀어붙였을 때 사실 야당도 못 막는데 검찰총장으로서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검찰총장이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서는 호소할 것이라고서는 언론을 통한 여론적인 어떤 여론전을 하는 수밖에 없는 네.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한 자리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다 쓰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4개월 임기 마치기 전에 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막고 그것이 단순히 내 직을 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그 명분을 좀 더 앞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마치 우리나라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네.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래픽 하나만으로도 그게 아니란 것. 특히 오늘 좀 전에 저도 오면서 받아봤는데 미국,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런 부분의 그 해외 입법례 같은 것들을 지금 언론에 지금 그 배포했고 아마 내일이면은 굉장히 상세한 해외 입법례에 대한 이 법무부의 안이 네. 지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떤 염두에 둔 나름대로의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과정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 중인 내용인데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사실 생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권에서도 모두가 다 이 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중진 의원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거 좀 위험하다. 좀 어렵다.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전반적으로는 3월에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6월에는 입법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특위위원 가운데 한 명 충분한 공론화 과정 통해서 여론 수렴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고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속도가 너무 빠르긴 한가요? 지금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잉크도 도장도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재의 시스템으로 해서 반부패 대응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대응해라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아는데 그 취지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네. 잡음 여진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진이 어떻게 사라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이 공고화되기도 전에 또 다른 어떤 그 검찰을 흔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권력자들인가 이런 범죄를 막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네. 헌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어떤 범죄 청정국가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것도 얼마나 난리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 이상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사권 조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187석, 180석에 된다고 해서 이걸 일사천리로 하고 나면은 그걸 되돌리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그 사이에 범죄가 창구를 할 수 있고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내에서도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언론에서도 지금 중수청, 중수처 혼동해서 쓰고 있는 언론사가 많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수처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친절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야당이야 이거 반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정치적인 공방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정치적인 그 이익을 얻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정부가 대립각을 세울 수 있죠. 여당하고도 대립각을 세울 수 있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수장이 그런 감정적 대응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야당과 그다음에 제가 윤석열 총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말씀하신 그 논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기게 될 어떤 부작용 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본인들도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전제를 하나도 변하지 않겠다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지금도 계속 원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애초에 추진했던 검찰 개혁 그리고 1차로 이루어졌던 수사권 조정안이 완전한 아니라고 저희들도 인정한 적 없고 2차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네.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에 대한 선택으로 178석을 몰아줬고요. 그러면 그에 부응하게 맞춰서 본인들도 이 부작용 없이 가급적이면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목적에 네.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검찰총장으로서 국가기관의 수장이라면 더더욱 그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논의에 참여해야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그다음에 총장으로서의 그 자격에 네. 한참 미달하는 대응이다. 그게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번 이 중수청과 관련된 사안, 검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선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쪽에 근무하고 있는 한 검사 같은 경우 지난번 이 검찰총장 징계 때보다 사실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 사실 검찰청 폐지하라는 그런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데 집단 사표 등의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님,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뭐 지금 그 검찰 내부에서의 행동이죠. 아니면 이제 그 검찰이 아니라면 이제 네.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님들이 이제 보통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70년 동안 계속 얘기되어 왔던 거예요. 네. 검찰 내에서도 심지어 반대할 명분이 마땅히 없잖아요. 반대는 하고 싶었겠죠. 근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기적 관점에서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 관점에서 내지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더 이상 되풀이하면 안 돼요.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안들을 본인들도 내놔야 돼요. 스케줄로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예상되는 네. 부작용 때문에 요 정도 선의 개혁이 맞다라는 답을 내놔야 될 때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거 검찰 하나도 내놓을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안 된다.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검경 수사권은 조정은 안 된다. 내지는 장기적 검토 과제다. 네. 현재 시점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르고 굉장히 졸속입법이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 계속 그 개혁을 미루려 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용인될 수도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제2의 검난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 법은 검찰 해체법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왜 있죠? 검찰은 국가를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체를 한다? 그건 거의 국가 자살행위에 가까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검찰은 사실은 옷 벗고 나오면 변호사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아닌 일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옷 벗고 나오면 사실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본질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검찰이나 그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행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에 있는 권한을 국수본이나 그 중수처, 경찰로 줘버리면 어떻게 네. 되느냐.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서 황제적 대통령으로서 나폴레옹적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네.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떼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상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 더 합당한지를 국민들이 냉정히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있었던 그 대형 참사라든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이 부분 네. 같은 경우에 검찰이 놔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국가수사본부 한마디로 이 그 행정자치부 산하로 내려가면은 있는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조직 이기주의 전혀 아니라는 것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까 지금 전에 그 조 변호사님은 뭘 얘기했냐? 검찰 왜 아무것도 안 내놓으려고 했나? 검찰 이미 99% 다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경찰로 다 갔습니다. 그나마 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남아서 달랑 6개 범죄 남았습니다. 그것마저 없앤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